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공개 여론조사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근데 당에서는 지도부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은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주지 않는 거죠. 모른다. 이게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당에서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건데 제가 왜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비공개 여론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당의 공식적인 라인을 통하지 않고 비선 조직이 당의 공천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이게 공당에 맞는 건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노웅래, 이인영, 홍영표, 설훈 이런 중진 의원들 빼놓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누가 한지도 모르고 있고 설명이 또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하나같이 또 친 이재명이 아니고 비 이재명계예요. 반대쪽에 그렇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로 지금 민주당이 발칵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요. 공통점이 있는데 이른바 친문 인사로 꼽히는 현역 의원을 아예 배제합니다. 여론조사에서. 당연히 반발이 나오죠. 일단 어떤 여론조사 대표적으로 두 가지 여론조사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곳곳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라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인천 부평을 후보 경쟁력 조사라는 여론조사가 최근에 주말 동안 실시가 됐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요. 현역 의원인 홍영표 의원, 친문 또는 비명으로 꼽히는데 현역 의원은 아예 그 여론조사에서 항목에서 제외가 됐어요. 안 불러주는 겁니다. 여론조사 때는. 그리고 다른 2명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현역이 빠졌어요. 중진이. 다음 하나 더 보죠. 서울 구로갑 후보 경쟁력 조사인데 여기도 이인영 의원이 현역 의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빠졌어요. 다른 인물과 경쟁 후보를 놓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역 의원을 뺀 건데요. 근데 그 현역 의원들의 공통점은 친문으로 꼽히셨던 분들 또는 비명으로 꼽히셨던 중진 의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여론조사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진행이 됐고 진행 중이라 그럽니다. 지금요. 전혀 맨 하위에 있는 후보가 어떻게 해서 맨 위로 그것도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게 그렇게 나왔을까. 8년 내내 제 보좌관을 한 사람인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아무개 씨의 절친입니다. 그런 밑작업을 경기도 팀에서 한다면 공당에서 용납이 될 수 있는 행위인가. 제가 뭐 실명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짐작을 하실 테니까 저는 그 정아무개 씨도 뭐 성남 시절부터 잘 알고요. 현역 의원을 제외한 경쟁력 여론조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먼저 좀 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예.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라는 표현은 맞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공개 여론조사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근데 당에서는 지도부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은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주지 않는 거죠. 모른다. 이게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당에서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건데 제가 왜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비공개 여론조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자, 오늘 현재 벌써 민주당은 영입 인사가 25 영입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그럼 이 25명의 영입 인사는 어딘가에 지역구가 자리가 나야 됩니다. 영입을 했으니까.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공천을 하려고 영입한 예.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당의 어떤 혁신 공천의 상징으로 영입을 했는데 근데 대부분 이분들이 지역구 경선을 통해서 공천이라는 관문을 뚫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한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지역에서 뭐 4년 동안 8년 동안 몸담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25개의 지역구를 비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현역 의원 컷오프를 통해서라도 또 그 숫자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조사를 해보는 당연히 거다. 비공개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예.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는지. 그런데 여기에 현역 의원을 그것도 친문으로 꼽히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현역으로 꼽히시는 분들을 제외해서 조사하는 건 뭡니까? 자, 그 친문은 일단 배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컷오프 대상 컷오프 가능성이 있다는-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위 20%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여론조사에 본인 이름이 빠진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비공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는 것이 그동안 당의 관행이었습니다. 다 알려줬잖아요,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처럼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고 공천을 결정하는 방식은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우리나라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거기다가 여론조사에 또 얼마나 우리가 훈련돼 있습니까? 모든 권리당원들이나 강성 지지자들은요 여론조사에 어떻게 하면 대응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가 갖는 이제 그 뭐랄까 어두운 면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예. 저는 이걸 이게 당 차원에서 이게 그러면 왜 현역들을 통해서 문제가 돼? 이걸 그럼 당은 어떻게 만약에 이 문제를 풀 거냐는 거예요. 자, 당장에요. 저는 당에서 지금 대응을 잘못하고 또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전체적인 이 당에서 이 여론조사가 비공개로 실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것은 공천 심사 자료의 참고 자료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이게 특정 지역구의 친명이 아닌 비명 또는 뭐 이런 인사들에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많이 비선 공천, 밀실 공천 얘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 방식은 오늘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언급했듯이 예. 이미 밀실 공천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 셈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이 나와야 되겠죠. 당의 지도부는요, 이 질문을 하면, 그럼 모르겠는데요? 뭐 하도 많아서 그게 구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시죠.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당에서 실제로 진행한 것인지, 또 뭐, 다른 곳에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전략공천위원회 단위에서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깊은 부분까지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당의 각 단위에서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개별 의원들 또 상대 당들 다양한 채널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 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천은 운전을 누군가는 하긴 하는데 운전을 누가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바지 사장이 운전하는 건지 예. 지금 공천관리위원장 임혁백 교수잖아요. 예. 그분은 뭐 책임 있는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거기도 듣고 보면 잘 모르겠다거든요. 네, 지금. 여태까지 한 말 중에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공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져라. 이 얘기 정도 했어요. 그거 빼놓고는 다 아는 게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 당의 공식적인 라인을 통하지 않고 비선 조직이 당의 공천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이게 공당에 맞는 건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노웅래, 이인영, 홍영표, 설훈 이런 중진 의원들 빼놓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누가 한지도 모르고 있고 설명이 또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하나같이 또 친 이재명이 아니고 비이재명계예요. 반대쪽에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명계를 뺀 의원을 빼고 다른 사람을 넣는데 다른 사람을 넣은 사람은 하나같이 친 이재명이에요. 친 이재명 원외로 꼽히시는 분이 꼽히는 많습니다. 분들이 되게 특보 이재명 대표의 특보가 7명 중에서 6명이나 지금 투입이 돼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천이 아니라 지금 망천이고 자칫 낭장판이 되는 거 아니냐. 이 국민의힘은 운전으로 말하면은 이번에 방어운전 조심조심하면서 운전하는 것 같아요. 공천 파동 날까 봐. 예. 근데 민주당은 지금 운전이 고개운전 뭐 요철이고 뭐 그 맨홀 뚜껑이고 없이 그냥 막 달리는 거 아닌가. 또 다른 축에는 이른바 비공개 회의입니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에요. 근데 모여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죠. 화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무실에서 월요일마다 비공개 회의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참석 인원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우신 분들. 그리고 당의 어떤 당직을 맡으신 분들. 근데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또 전략공천만 따로 담당하는 조직도 있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무슨 공천 관련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와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의가 있어요. 실무자들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는 당대표 비서실장 등등등이 참석하는 또 회의가 또 다른 회의가 있다 그래요. 여기는 이재명 대표는 참석 안 한다고 또 알려져 있죠.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와 관련해서 당에서는요. 공식적으로 그런 거 확인 안 되는데요. 모르는데요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없잖아요. 확인이 전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없다니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통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정당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걸리고 하느냐 이거지. 왜 그렇게 서투르게 하느냐. 네. 김대중 대통령처럼 안 걸리고 해야지. 박지원처럼 안 걸리고 해야지. 그것이 문제지. 저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단순히 당대표실 주변의 한 팀, 그다음에 실제로 천준호, 김성환 실무팀,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정진상 팀, 이렇게 비선이 거의 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국민의힘에 부러운 것은 국민의힘의 정윤환 그 공관위원장의 말씀에 대해서 예. 전체적으로 다 뭐 김성태 의원이고 뭐고 간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권위를 지니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예. 앞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얼마나 그건 어떤 모르겠지만. 일이 일어날지 예.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예. 대개적으로 그 분위기에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조로 가고 있는데 방금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누가 권위의 중심에 있고 누가 결정하는지를 아직까지 민주당은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